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번 행사의 주관 기관이며 ICT R&D를 전담하는 IITP 문현동 단장님의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ICT 미래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장 문영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디지털 빅뱅의 시대 ICT 미래비전 2030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미래비전 2030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 기술 전반의 변화 예측을 토대로 해서 ICT가 나아가야 할 그런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했고 문헌 설문조사를 거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미래 가치를 도출하고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030 ICT 미래 비전을 발표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그 ICT 미래 비전 2030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10년 디지털 빅뱅의 시대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10년을 디지털 빅뱅의 시대로 정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디지털 대변형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능화 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고 이런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삶에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만 봐도 앞으로 5년간 1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비대면 문화를 상징하는 이커머스 시장 규모도 앞으로 3년간 약 56%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중심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만 살펴보더라도 전체 10개 기업들 중에 7개 기업이 ICT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보더라도 3배 가까이 시가총액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우리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 삶에 더 빠르게 더 가속화돼서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디지털 빅뱅은 앞으로 판을 흔드는 대변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지털 빅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경제 시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빅뱅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전환의 갈림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래상을 전망하기 전에 지난 10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ICT 성과와 과제를 한번 짚어보면요. 지난 10년은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의 시간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ICT 자체를 고도화했고 융합 신산업을 육성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 아이폰 출시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던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2013년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IT 수출 세계 3위를 달성했었고 그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2천억 달러의 IT 수출액을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인공지능 기본 구상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디지털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ICT 기술은 우리 경제 제도에게 발판을 마련해 온 1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CT는 또 우리 경제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브로드밴드 인프라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그리고 디램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디지털 정부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ICT 명실상부한 ICT 강국 코리아를 달성해 왔습니다. 이런 ICT 산업은 국가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I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측면에서 봤을 때 2018년, 19년에는 3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우리 전체 경제 성장에 ICT가 큰 역할을 해옴을 확인할 수 있고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ICT는 우리 일상을 지키는 포용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산업 대비 높은 상용 근로자의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산업 대비 낮은 이직률에서도 우리가 이 ICT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도 DNA에 기반한 그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어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과 같이 어떤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계약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ICT는
우리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ICT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대면 경제 준비 수준을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비대면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18%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80%가 넘는 기업들이 제대로 비대면 경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기업들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는 차곡차곡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플랫폼 경쟁력도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 중에 플랫폼 기업이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우리 기업이 아쉽게도 하나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OTT라든가 음원과 같은 어떤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 사업자와 우리 기업들의 그 격차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다양한 창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 ICT 기업은 양적 팽창에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유니콘 기업의 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18년 대비 19년에 한 5개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만 최고 수준인 그 미국의 212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산업적인 측면 기업들의 양적 팽창에는 성공했지만 질적 성장은 다소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디지털 빅뱅이 초래하게 될 이런 판의 변화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그 2030년에 대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디지털 빅뱅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디지털 빅뱅을 통해서 사회 관점에서는 미래 초위험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디지털이 전면화될 것이고 지속가능성 위기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ICT 변화 측면에서도 한계 돌파와 사람 중심, 경계 확장이 저희가 예상한 미래 변화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2030년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30년 미래 사회 변화의 키워드 핵심 워딩을 디지털이 중심이 되다로 정의해 봤습니다. 지속되어 왔던 구조적 변화와 코로나19가 촉발한 급진적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초위험 사회, 디지털 전면화, 지속가능성의 위기입니다.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미래사회를 전망한 키워드는 초위험 사회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이 일상화된 초위험 사례가 도래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대 집단 간의 갈등은 있었고 기술 패권 경쟁과 다중사회, 지정학적 긴장, 빈번한 재난 재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급격한 디지털 전환, 감염병 팬데믹, 자국 우선주의, 개인화된 일상, GVC 약화 등과 같은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된 이슈들과 결합돼서 안전이 최우선적인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 신기술과 구제도가 갈등하는 사회, 탈세계와 다극화의 경쟁이 확산되는 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10년은 초위험 사회가 더욱 본격화되는 10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의 키워드는 디지털 전면화입니다. 기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모든 사회 주체와 구성 요소가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속되어 왔던 어떤 이슈들을 보면 초연결과 초고속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더 강조될 거고 고도화된 AI의 등장, 그 다음에 전 산업의 ICT 융합은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맞춤 생산의 확산도 앞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용 압박이 더 커질 것이고 공유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문화도 확산될 것이고 데이터의 가치가 부상하는 등 새로운 또 이슈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했을 때 디지털 기술의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인간 진강 기술도 고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산업의 무인화와 자동화도 진척될 것이고 디지털 격차의 사회 이슈도 더욱 중요해지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회 주체와 구성 요소에 디지털이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부터의 지속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저성장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초고령화 문제와 저출산의 이슈, 그 다음에 실업의 사회 문제와 그 다음에 도시와 환경 오염과 같은 그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됐던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를 통해서 경기 회복은 더욱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종 디지털 범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든가 디지털 윤리와 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노동의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긴 노동과 같은 노동의 변화도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2030년까지 저성장 경제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직접적으로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식량 자원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친환경 신재생 산업도 앞으로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회가 예상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2030년까지 미래 ICT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한 워딩은 인간의 수준에 더 가깝게 진화다입니다. 앞으로 세상 만물과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스스로 학습하고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기술 혁신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한계 돌파, 사람 중심, 경계 확장을 그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뽑은 2030년 ICT 분야의 그 첫 번째 키워드인 한계 돌파입니다. 앞으로 상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초기술 시대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지구를 잇는 초연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플라잉카라든가 실시간 원격 수술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미래 사회 기반이 될 차세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대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자율형 협업 로봇, 돌봄 로봇들이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양자 센서라든가 컴퓨팅, 보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자로 진화하면서 큐비트의 세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데이터 센터의 폐열 활용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저전력 IoT와 같은 ICT 기술이 결국에 환경 재생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적 한계가 돌파되는 초기술의 시대가 우리 ICT가 앞으로 10년간 직면하게 될 미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ICT 분야의 미래 전망 키워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인간과 사회 가치를 위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홀로그램과 증강현실과 같이 오감으로 소통하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앞으로 저희 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능형 CCTV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디바이스, 지능형 엣지 디바이스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서비스형 제조 공장이라든가 유통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환경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체 증강 웨어러블이라든가 뇌 연결 디바이스와 같이 기계와 공존하는 인간의 삶도 저희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ICT의 변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10년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간과 사회 가치를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ICT는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ICT의 미래 변화 키워드는 경계 확장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ICT는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홈과 디지털 제조, 푸드테크와 같이 집, 제조 환경,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모든 것들이 크로스커팅 기술에 기반해서 디지털 융합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마트 시티라든가 협업 툴, 비대면 교육과 같이 클라우드의 활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런 클라우드의 활용은 컴퓨팅 파워를 확산하고 그 기반으로 통해서 상호 연동 공유가 더욱더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와 디지털 화폐,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디지털 트랜잭션들이 발생할 거고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융합이라든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거래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들은 앞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ICT 기술은 전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 확장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ICT의 변화와 미래 사회의 변화를 함께 종합해서 저희가 그럼 앞으로 2030년까지 ICT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해봤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ICT의 미래 가치는 초월, 사람, 지속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 한계를 돌파하는 초월적 기술의 시대를 열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적 관점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라이프를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도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하는 디지털 지속 가능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중심에 디지털 빅뱅이 있게 될 것이고 ICT는 그 미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씩 저희가 선정한 그 미래 가치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월입니다. 사람과 AI가 함께 결정하고 협력하는 사람과 기계의 공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초진행의 시대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6G와 같이 지구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초연결되는 디지털 행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공간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디지털이 양자로 진화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재도약하는 초성능의 기술에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성역을 초월하는 보안이 최우선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초신뢰 관련 기술들이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AI, 6G, 양자, 정보 보안은 그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과 한계를 초월하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를 여는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ICT 미래 가치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선정한 미래 가치 핵심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의식주업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신체 한계를 극복하고 인지 역량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할 것이고, 디지털 식품의 혁명, 푸드테크의 혁신과 같이 새로운 산업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집은 더 이상 그 거주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홈코노미 시대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고 사람의 중심을 풍요로운 디지털 라이프 시대를 열어가는 방향으로 ICT는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키워드는 지속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지털 지속 가능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위험을 극복하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ICT를 활용한 에너지 재생산 관점에서 디지털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재구조와 같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지속 가능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ICT는 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변화상과 이런 미래, 지향해야 될 미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ICT 미래 비전 2030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한계를 뛰어넘는 초일류 디지털 선도국가 구현이 저희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미래 가치, 초월, 사람, 지속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격자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이나믹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뜻한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관련 그 정책 방향과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격차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앞서갑니다. 디지털 기술들은 확고한 세계 1등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분야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는 AI 알고리즘 관련 기술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기초가 될 뇌과학과의 AI 결합과 관련한 연구들도 지속함으로써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초지능 기술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 네트워크와 위성통신, 테라헤르츠 기술들과 관련해서 6G 시대를 개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공간 기술도 세계 인류 산업으로 기술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암호통신, 양자 센서, 양자 컴퓨팅과 같이 양자 정보통신도 세계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초성능 기술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형 보안, 융합 보안, 사용자 보안과 같이 차세대 보안 기술을 고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동시에 사이버 보건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들도 확보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초신뢰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초지능, 초공간, 초성능, 초신뢰 기술들을 확고한 세계 1등으로 만들므로써 앞으로 다가올 10년 디지털 빅뱅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하는 정책 아젠다는 창조적 R&D, 열린 기술 혁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ICT R&D 투자 방향을 기존의 DNA 플러스를 핵심 코어 기술로 삼고, 거기에 MEC라든가 디지털 트윈 기술 등과 같은 어떤 브릿지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경제, 디지털 국가의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R&D 투자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투자 방향과 더불어서 R&D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핵심 인재 양성하는 프레임을 바꿈으로써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R&D 생태계는 공유를 통해서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고, 협력을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서 성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한국형 열린 R&D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R&D와 연계한 핵심 인재 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지식 전달은 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를 위해서 학부에서는 1, 2학년 때
자율학부제 등을 통해서 기술 활용과 운영 능력이 우수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다음 3, 4학년에 들어서는 협력형 집단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고급 인재 측면에서는 케글과 같은 도전 경쟁형 그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아키텍트급 핵심 인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R&D와 함께 연계된 그런 인재 양성 체계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창조적 R&D를 열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아젠다는 다이나믹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입니다. 먼저 경제 활력은 과감한 디지털 전환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디지털, 휴먼 진강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신체 진강 기술들이 함께 어우러진 웨어러블 수트라든가 유전, 임상, 건강 정보들을 활용하는 정밀의료 분야들과 같이 신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 초실감 가상 공간 기술인 어떤 메타버스 산업들,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 실시간 통역을 위한 만국어 동시 통역 기술들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통신의 범위를 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확장하는 우주 인터넷과 같이 인간의 공간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더욱 주목하고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요로운 디지털을 위해서 디지털 융합도 더욱 가속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타 산업과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고, 특히나 1차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농업과 같은 분야를 예를 들자면 생산과 가공과 배송을 위해서 어그테크 기술이라든가 3D 프린팅 음식 제조라든가 드론 배송과 같은 디지털 전환을 좀 더 가속화시킴으로써 관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2차 산업 측면에서 제조 측면에서는 그 올뉴 5G 스마트 공장의 보급 확산, 그 다음에 디지털 쇼어링을 통한 글로벌 생산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제조 혁신 거점화함으로써 우리 제조 방식 자체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성장세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 측면에서 3차 산업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그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로 전환 대비하기 위한 어떤 블록체인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물류 활성화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앞으로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응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한 디지털을 위한 디지털 라이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관련 산업 육성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사회 시대에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업무 보안, 헬스케어, 교육 등과 같이 스마트홈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그 스마트홈 전체적인 그 연동을 위한 스마트홈 IoT 표준을 주도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도시망공 모빌리티와 같은 UAM 쪽, 그 다음 스마트 도로와 같은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함께 관심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어떤 도시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것이고, 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능형 스마트 시티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SOC라든가 유틸리티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우리 삶의 디지털 라이프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관련 산업들의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비대면 시대의 비대면 산업들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삶을 비대면 사회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 업무, 쇼핑, 의료, 문화 전반의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강현실 교실 환경을 구현한다든가, 다수의 동시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홀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오감 만족 초실감 기술과 같은 것들 관련 기술, 비대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비대면 산업의 성장에 우리 그동안 취약했던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기회로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올 12월에 시행될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국산 비대면 솔루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전환, 차세대 클라우드 핵심 기술 확보 등이 뒷받침되면서 우리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대면 전환 과정에서 다소 소외받았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시스템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든가 비대면 솔루션 운영 지원 등과 같은 관련 기술들, 그 다음에 관련 시스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제시하는 정책 아젠다는 혁신기업,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 또 아젠다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등대기업 육성이 그 시작점이 될 텐데요. 그간의 다양한 창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 창업기업들, ICT 기업들이 창업들을 많이 해왔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고 M&A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그 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의 진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R&D뿐만이 아니라 그 디자인, 마케팅, 수출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과점 해소라든가 재등소 상생과 같은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제도 기반 측면에서도 법제 정비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더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규제 개선 측면에서도 신산업 육성과 규제 역기능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리기준 마련이라든가 디지털 역기능의 모니터링 관리와 같이 앞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윤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이 ICT 수출을 디지털 통상 분야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산업에 대한 분류, 통계 기반을 마련한다든가 관세, 국제법 등과 같은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해 줌으로써 디지털 통상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국가가 디지털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라시아 쪽과는 ICT 기술 혁신 벨트를 만들어서 더욱더 그 기술 혁신을 함께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고, 중국에서 동남아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거점들도 조금 더 확충해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 문제 부분은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동 사회 문제 R&D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아젠다입니다. 따뜻한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첫 번째로 그 국민 안전은 디지털 안심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기술 혁신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AI라든가 디지털 트윈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 참여 R&D라든가 리빙넷과 같은 기술 방식을 도입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안전을 지향하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문제 R&D를 더욱더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풍이라든가 지진, 화재와 같은 물리적 재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하게 부각될 사이버 테러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재난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대응 R&D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일상화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정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ICT 자체를 그린화한다든가 ICT를 이용해서 전산업을 그린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환경 친화, 디지털 기술 인증이라든가 ICT 탄소 배출량 저감 관리와 같이 ICT 탄소 중립 제도 인프라도 갖춰 나감으로써 더 클린하고 더 청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에 ICT가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행복은 디지털 포용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디지털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개발이 수요기간 실증을 통해서 피드백될 수 있는 디지털 복지 R&D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ICT가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측면에서도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 전환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직자들을 위해서는 AI와 6G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여성과 실버 계층에 대해서는 경단녀라든가 은퇴자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직자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전환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고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도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ICT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ICT는 2030년 디지털 빅뱅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정책 아젠다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우리 민관이 함께 뛰어나간다면 이 앞으로 2030년의 미래에 우리 ICT는 세계 최고의 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그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전망해본 2030년 미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년 ICT가 그리는 미래 시도의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젠다는 ICT를 통해서 산업 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ICT가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제안하는 ICT 미래 비전과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앞으로 열릴 디지털 빅뱅의 시대를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 IITP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CT의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2000년대 이후 ICT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ICT 강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빅뱅으로 표현하신 향후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ICT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부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ICT 강국으로서 초격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 대단히 어려운데요. 실은 앞으로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근간으로 해서 전 산업의 융합, 그 다음에 IT 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이어가는 이러한 성장 모델은 여전히 과거에도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전형적인 모델을 벗어나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빅뱅의 시대에 맞춰서는 새로운 초격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혁신 체계의 완성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의 방법 측면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열린 혁신을 통해서 공유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혁신이 조금 더 광범위하고 더 적극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혁신의 속도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끌어올림으로써 혁신의 속도를 높여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의 범위 측면에서도 다양한 산업이 등장하고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고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기반이 확고히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윤리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혁신의 범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혁신의 방법과 속도, 범위를 잘 조합해서 삼위일체로 만들었을 때 앞으로 우리 디지털 산업의 앞으로의 10년의 디지털 빅뱅 사회에서의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더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ICT 분야에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고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도 더욱더 확대되면서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이 디지털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스케일업하고 하는 우리 기술 기업들의 성장도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또 대단히 또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그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디지털 활용 역량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기업의 성장에 또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디지털 빅뱅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생존 전략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앞으로 미래 디지털 빅뱅 시대의 원유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AI는 엔진이 될 것이고 5G는 그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런 우리 네트워크 5G 네트워크와 AI와 잘 결합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기업들이 꼭 어떤 메인 머저리티의 시장에서 처음에 시작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마이너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니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그 새로운 산업의 첫 단추를 꿰어 나가는 것도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지향해야 될 성장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